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테크메이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금 수령 한도와 사적 연금 한도를 고려해서 실제로 연금 계좌에 금액을 대입 후 각 계좌에서 얼마씩 인출해야 두 가지 한도를 만족하고 또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예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을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도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금을 인출할 때는 연금 수령 한도, 연금 수령 연차, 연금 실수령 연차, 사적 연금 한도 등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개념들이 혼재되어 있어 연금 수령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이 테이블만 머릿속에 잘 담아두고 계신다면 연금 수령 계획을 적절하게 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개인연금 체계에서는 재원별 인출 순서가 존재하며 이 재원들을 10년 이상 연금처럼 수령하라는 의미에서 연금 수령 한도가 존재합니다. 이 연금 수령 한도는 연차별로 계산이 달라지는데 재원 C, D는 연금을 개시하지 않더라도 연금 수령 연차가 쌓이게 되지만 재원 B는 반드시 연금을 개시해야만 연금 실수령 연차가 쌓이면서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재원 C와 재원 D에는 사적 연금 한도라는 것이 존재해서 연간 1,500만원 이상 인출하게 될 경우 연금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또는 기타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수령 한도는 각 개별 계좌별로 각각 계산이 되고 사적 연금 한도는 개인 연금 계좌 총 합인점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 제가 생각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 연금 계좌를 최소 4개 이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 2개, IRP 계좌 2개를 만들어 총 4개의 개인 연금 계좌를 운용한다면 적절한 연금 수령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연금저축펀드 1번, IRP 1번 계좌를 세액공제 전용 계좌로 운용하면서 계좌 내에 재원 C, D만 존재하게 만들면서 사적 연금 한도 인출 대상으로 활용합니다. IRP 2번 계좌는 퇴직금 원금을 입금시키는 계좌로서 연금 수령 한도를 키우기 위한 계좌로 활용을 하며 마지막으로 연금저축펀드 2번 계좌를 통해 연금 수령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을 비과세로 인출하면서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사실 연금 수령 한도와 사적 연금 한도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면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연금 수령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 개인 연금 계좌 전체 잔고를 최소 1억 5천 이상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 연금 계좌 전체 잔고가 1억 5천을 넘어서게 되면 1년차 때 연금 수령 한도가 1,800만원이 되면서 사적 연금 한도 1,500만원을 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사적 연금 한도만 신경 쓰면서 인출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 계좌에 전체 연금 평가액을 1억 5천 이상으로 맞추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 연금 총 평가액이 1억 5천 이하가 된다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적 연금 한도 1,500만원 이상 인출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또는 기타 소득세 대상이 되는데 연금 수령 한도가 낮을 경우 사적 연금 한도를 넘지 않음에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또는 기타 소득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연금 총 평가액이 1억일 경우 1년차 때 연금 수령 한도는 1,2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사적 연금 한도인 1,500만큼만 인출을 하게 되더라도 300만원이 초과하게 되며 이 초과한 300만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또는 기타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보여드린 표는 매년 미국 주식이 상승하면서 계좌 평가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개인 연금 계좌를 굴려서 실제 금액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연금 계좌 총액이 너무 막대하게 커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노후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55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했을 때 적어도 40살부터 연금 계좌를 운용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럴 경우 연금 납입 한도인 1,800만원을 당장 채우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세액공제 대상 금액인 900만원만 연저펀 1번과 IRP 1번에서 15년간 운용한다고 가정을 했고 비과세 전용 계좌는 10년간만 연간 900만원씩 납입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또한 20년간 근속을 기록했을 때 퇴직금도 약 1억 정도로 가정을 했고 이를 DC로 운용했을 때 수익률은 2배 정도로 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15년간 연평균 8%의 수익률을 기록한다면 4개 전체 계좌의 총 평가 금액은 5억 9천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만 55세에 은퇴하면서 금융자산이 약 6억 정도 있다고 생각해보면 은퇴 이후의 삶이 막연하게 두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수령
수령 한도는 각 계좌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4개 계좌의 연금 수령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연접헌 1번은 2,040만원, 연접헌 2번은 1,632만원, IRP 1번은 1,020만원, IRP 2번은 2,400만원이 되면서 우리가 연금 수령 한도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사적 연금 한도만 계산해도 될 만큼의 자산이 쌓였습니다. 이렇게 총 평가 금액 5억 9천을 평생 마르지 않는 연금 계좌가 될 수 있게 4%의 인출률로 계산을 해보면 평생 연간 2,364만원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4개의 계좌에서 어떻게 하면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면서 평생 2,364만원을 인출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할 게 계좌 전체 평가 금액이 5억 9천에 4%에 맞춰서 2,364만원이란 금액이 나왔지만 4개 계좌에 분산되어 있는 만큼 4개 계좌 각각 4%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접헌 1번은 680만원, 연접헌 2번은 544만원, IRP 1번은 340만원, IRP 2번은 800만원이 나오면서 총합 2,364만원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각각의 계좌에서 계산된 4% 금액을 세금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연접헌 1번과 IRP 1번 계좌를 통해 재원 C와 재원 D를 각각 680만원, 340만원씩 인출하면 연간 총 1,020만원을 인출이 되며 이는 사적 연금한도 1,500만원과 비교해서 여유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 1,020만원에 대해서는 인출 시점에 5.5% 연금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며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RP 2번 계좌를 통해서는 재원 B를 800만원 인출하게 되는데 재원 B의 경우에는 사적 연금 한도와 상관없는 재원이고 연금 수령 한도보다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퇴직 소득세에서 30% 감면되어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연접헌 2번 계좌를 통해 544만원을 재원 A를 통해 인출한다면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각각 인출을 하게 됐을 때 실제 세금이 얼마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출을 하게 됐을 때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접헌 1번 IRP 1번을 통해 인출한 1,020만원은 인출 시점에 5.5% 연금 소득세가 원천 징수됩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 인출을 하든 매월 나눠서 인출을 하든 세금은 동일하게 인출 시점에 5.5%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1,020만원에 대해 세금은 약 56만원 정도 되고 실수령하는 금액은 연간 약 96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혹시나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오히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연간 1,020만원을 인출하면서 1인 공제 외에 다른 공제가 없다 하더라도 세금은 약 49.7만원으로 연금소득세 5.5%보다 소폭이나마 낮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다른 소득과 고려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IRP 2번 계좌를 통해 인출하는 800만원은 퇴직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이 1억 정도일 때 퇴직소득세율은 보통 1%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퇴직금 1억을 20년 근속 후 일시금 수령하더라도 내는 세금은 약 100만원 정도인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여기에서 3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고 800만원 기준으로 연간 세금은 약 5만 6천원입니다. 그에 따라 실수령액은 약 794만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접헌 2번에서 비과세 재원인 재원 A를 통해 인출을 해야 하는데 연접헌 2번 계좌 총합에서 4%를 인출할지 비과세인 재원 A 기준으로만 4%를 인출할 것인지는 본인 선택입니다. 만약 비과세인 재원 A 기준으로만 인출한다면 360만원을 인출하면 되고 계좌 총합 기준으로는 544만원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544만원을 인출하게 되면 비과세 재원 A는 16.5년 후 소멸 이 되며 360만원씩 인출 시 25년 이후 소멸이 되므로 본인 기준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재원 A가 소진된 이후에는 연접헌 1번과 IRP 1번과 합산돼서 사적 연금 한도에 들어가므로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연금 계좌 4개에 실제 금액을 대입해서 어떻게 인출을 해야 마르지 않는 연금 계좌를 운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아직 사적 연금 한도가 1,500만원에 불과해서 은퇴 이후에 적정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소 4개 이상의 연금 계좌를 운용하면서 재원 A를 키워나가고 최대한 오랫동안 근속을 유지하면서 퇴직금 원금인 재원 B를 쌓아 나간다면 사적 연금 한도가 1,500만원에서 계속 유지가 되더라도 우리는 적절한 절세 혜택을 얻으면서 노후를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이직이 잦은 편인데 2, 3년 일하고 받는 퇴직금이 보통 500만원 내외이고 이 금액은 딱 해외여행 가기 좋은 금액이라 보통 수고한 자신을 위해 이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거나
플렉스를 하는 경우를 매우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소한 퇴직금이라도 20년 이상 쌓아 나간다면 충분히 노후에 도움이 될 만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직을 할 땐 하더라도 퇴직금 원금만큼은 IRP 계좌에 차곡차곡 쌓아 나가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세금 부과 기준은 모두 개인 기준이므로 부부가 함께 연금을 준비한다면 매우 풍족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상속세율 및 자녀 공제 금액이 조정이 되었는데 이러한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서 사적 연금 한도도 현재보다 최소 2배 이상은 커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